신수연 기자입니다. 오늘 신기자 톡톡에는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1,400곡이 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김영석 작곡가님 나오셨습니다. 되게 오랜만에 언론에 나오신 것 같아요. 작업할 때는 또 파묻혀서 있으니까 네.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러면 가끔 이제 이렇게 분도 좀 바르고 조명도 좀 받고 하죠. 네. 오늘도 하셨나요? 오늘은 비비크림 조금 발랐어요. 우리 김영석 작곡가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작곡가님인 것 같아요. 유명하신 분 많이 알고. 많죠. 테디, 뭐 피독, 뭐 윤일상, 윤상, 뭐 윤종신, 뭐 너무 많잖아요. 대중한테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 아니신가요? 그래요? 네,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제 과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. 김광석님의 1집 너에게 요걸로 데뷔를 하신 건가요? 네네네. 광석이 형 1집 아마 그게 88년 말 89년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요. 그때 김광석 형의 이제 솔로 앨범 1집에서 너에게라는 곡을 줬고 2집 때 이제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 곡을 줬습니다. 데뷔를 그럼 몇 살에 하신 거예요? 21살, 2살 요때였던 것 같은데요. 우리 작곡가님이 히트곡이 정말 많잖아요. 대중한테 진짜 많이 알려진 I Believe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네네네.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원래 이 곡이 신승훈 씨가 아니고 성시경 씨한테 갈 곡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 엽기적인 그녀 영화 음악에 들어갔던 음악이고요. 그 음악을 할 때 주제가를 성시경 씨가 불렀으면 했어요. 그때 성시경 씨랑은 이제 내게 오는 길이라는 곡을 좋아가지고 인연이 있었고 해서 근데 그때 당시 성시경 씨가 이제 또 OST를 되게 많이 이렇게 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많이 그런 걸 또 소비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신승훈 씨한테 다시 부탁을 하게 됐죠. 신승훈 씨는 그럼 한 번에 오케이 하신 거예요? 승훈 씨도 사실 싱어송라이터잖아요. 자기 곡을 부르는 친구인데 다른 사람의 곡을 부르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고요. 승훈 씨가 또 흔쾌히 오케이를 해줘가지고 작업의 진행에 큰 차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 한 곡으로 수십억을 버셨다는 이런 썰도 있어요. 그렇진 않아요. 곡 하나로 수십억 벌 수 있는 건 정말 글로벌하게 막 싸이 강남스타일 같은 그렇게 히트가 됐을 때고요.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작사가 양재선 씨랑 또 이렇게 5대5거든요. 그게 이렇게 메가 히트를 했다 해도 글로벌하게 막 히트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케이팝이나 한류 이런 게 없을 때잖아요.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곡은 아니고요. 꾸준하게 이제 사랑받는 곡이니까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좀 나오긴 하죠. 요즘 신승훈 씨는 뭐 하세요? 신승훈 씨 저희 채널에 꼭 한번 보시고 싶습니다. 워낙 연둔형이라 가지고 그 I Believe 곡을요. 지금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하실 때 어떤 네티즌이 이 노래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. 그 영상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? 저는 선거가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축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좀 회화된다거나 대중들이 즐거워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. 재밌었어요.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. 요 곡은 완성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신 거예요? 뭐 한 일주일 정도? 일주일? 예. 엄청 명곡이어가지고 그 명곡이라는 것은 제가 써서 명곡이 아니고 제가 쓴 게 가수가 멋지게 표현해주고 대중들이 사랑해주니까 그게 명곡이 되는 거잖아요. 그 곡을 만약에 제가 불렀으면 절대 명곡이 아니죠. 그 시간이 오래 걸리냐 적게 걸리냐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몰입하는 게 중요한 거지. 그리고 임창정 씨를 얘기할 때 정말 작곡가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임창정을 키웠다. 이런 말도 임창정을 있어요. 키운 거는 이제 부모님이실 테고요. 임창정 씨한테 곡을 진짜 많이 주셨더라고요. 그때 네. 또 다시 결혼해줘, 늑대와 함께 춤을, 러브어페어 등 왜 이렇게 임창정 씨한테 곡을 많이 주신 거예요? 인연이 참 잘 맞닿았었던 것 같아요. 창정 씨 처음 볼 때 제가 어떤 노래방 옆방에서 누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소맥을 하나 만들어 갖고 그 방을 이렇게 끼웃거리고 봤어요. 아름다운 이별 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 노래가 쉽지 않은 노래거든요. 너무 잘해서 이렇게 봤더니 마침 이병헌 씨가 거기 있더라고요. 그때 창정 씨를 처음 봤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꼭 곡을 주고 싶다. 그때 준 곡이 이제 그때 또다시라는 곡이에요. 아 진짜 명곡이죠. 그러면서 인연이 됐죠. 뭐. 그리고 작곡가님이 작곡하신 곡 중에 되게 특이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의 로고송, 더더더송. 노래는 되게 재밌고 좋아요.
어떻게 작곡하게 되신 거예요, 이거?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님을 되게 좋아했었고,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했고, DJ 좋아했고, 제가 이제 본업이 작곡가니까 음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,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생겼고,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생각이나 철학, 이런 것들 좋아하게 됐죠. 저는 사실 정치보다 정치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가를 쓰게 되는데 작곡가의 입장으로서는 정치의 아젠다 이런 걸 주제로 곡을 쓴다는 게 새로운 소재였어요. 그래서 재밌게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 대통령을 위한 또 헌정곡도 그래서 만들게 되신 거죠? 이제 미스터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딜 가도 멋있고 당당하고 최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빰빰 빠바밤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. 우리나라 대통령 최고 막 이런 마음으로 썼어요. 오늘의 원래 주제가 근황 토크예요. 근황 토크.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.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. 회사 이름이 노는이 특공대거든요. 노는 이런 거 해보자, 막 약간 이런. 네.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그 디지털 시대로 도래하면서 패러다임이 막 바뀌어요. IT나 테크와 엔터가 결합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. 테크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, 회사를.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. 그 요즘에는 어떤 곡을 작곡하고 계세요? 요즘에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는 이문세 형님의 곡을 다 쓰셨던 이영훈 작곡가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30여 곡 미완성곡이 좀 있어요. 그거 좀 정리해서 이제 완성품으로 내어놓는 그 이영훈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고요. 마이클 잭슨 트리뷰트 앨범에 이제 코프로듀서로 참여하게 돼서 이제 그 작업들도 진행하고 있고 실제 가수들 곡 작업도 하고 있고요. 뭐 알리, 인피니티 뭐 등등 많은 가수분들 작업 참여하고 있고 광고 음악도 좀 하고 있고. 광고 음악. 와. 네. 가장 친한 가수는 누구예요? 박진영 씨? 네, 진영이랑 친하고 김조한 친하고. 아, 솔리드 김조한 씨. 나윤건도 친하고. 요즘 다들 바빠서 자주는 못 보거든요. 하지만 그런 추억이 있는 친구들이 항상 친하다고 생각하죠. 박진영 씨랑 재밌는 일화는 없어요? 글쎄요. 지금은 한국 최고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직장이기도 하고, 근데 진영이는 보면 성실함이 꾸준한 것 같아요. 물론 끼도 많고 막 그렇지만 지금은 또 신앙생활에 또 집중하고 있고 또 그 회사에 집중하고 있고, 이제는 동생이라기보다 존경할 만한 아티스트로서 잘 성장해냈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,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. 30년 넘게 스타 작곡가로 맹활약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? 저는 그나마 이거 말고 다른 거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겸손한 말씀. 아니 진짜 그래요.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. 항상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음악이 제일 잘 어울린다, 곡 쓰는 게.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 결과다. 아니요, 이제 집중해야죠. 그럼 내게 작곡이란? 자연스러움? 약간 김영석 이꼴 작곡인가요? 술꾼이겠죠. 끝으로 그동안 엄청난 곡들을 많이 쓰셨고 작곡가로서 되게 성공하셨잖아요. 나는 이런 작곡가로 좀 남고 싶다, 기억되고 싶다. 당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주는 작곡가로 남고 싶어요.